본 방송은 3월 7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89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청취자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번 주부터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역시나 이번 시즌 가장 주목해봐야 할 선수들은 FA 로이드를 맡는 선수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7년 예비 FA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황교진 PD님, 변영아씨, 진정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D님 오늘은 어떤 형식으로 방송 진행해 주실 거죠? 네, KBO 즐겨보시는 팬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올 시즌 후에는 특히 좀 FA 명단이 좀 화려한 편이죠.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내년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 폐쇄 때문에 FA 시장이 열릴지조차 조금 의문인 상황이라서 이 KBO FA에 조금 더 많은 야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올 시즌 후 FA 자격을 취득하는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모든 선수를 다 다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녹음일인 3월 7일 기준으로 2026년 연봉이 조금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 중에서 몇 명은 제외하고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작년 시즌 순위 역순대로 키움 히어로즈의 예비 FA 선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예비 FA 선수는 이영종 선수입니다. 사실 이영종에 대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언급할 만한 부분은 그냥 마지막 퓨처스 FA 계약자였다는 점, 이제 그게 폐쇄되고 다시 2차 드래프트가 생겼으니까 3년간 167게임에 나와서 승리 기여도 0.44, 이게 본인도 작년 말에 치러진 그 마무리 캠프 인터뷰를 제가 기사를 봤는데 내년도 좀 올해처럼 하면 방출 이전에 좀 옷을 벗겠다는 말을 한 만큼 FA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선수로서의 이영종의 모습은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네, 저도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지 않는 이상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키움 입장에서도 작년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내부 FA 최주환의 연장 옵션 여부가 있기 때문에 내부 단속을 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종 선수 사실 LG에서 오래 뛰었고 애증의 선수죠. LG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 계약만으로 보자면 냉정하게 엄청 크게 실패한 계약이죠. 말씀하신 대로 경기에 거의 나서지도 못했고 나와서도 눈에 띄는 활약이 거의 없었으니까 이영종 선수가 2008년도 LG 1차 지명, 심지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수로 입단을 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부상도 당하고 임시 퇴단도 했다가 이런저런 고생 많이 하다가 결국은 좀 타자로 전향해서 이제 89년생이니까 은퇴가 거의 눈앞에 다가왔는데 말년에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롯데자이언츠의 박성욱인데 여기는 이제 롯데 팬이신 영환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이걸 롯데 팬인데도 대본을 쓰다가 롯데가 있다는 것을 거의 까먹었어요. 유일한 FA 취득 선수죠, 롯데에서. 네, 워낙 이 롯데가 현재 FA 시장이랑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래도 놀랍게도 연차로는 딱 FA 참전식이랑 맞아요, 박성욱 선수가. 근데 이마저도 원래 올해 신청이 가능했는데 작년에 좀 크게 부진하는 바람에 신청을 2026 시즌 이후로 미룬 거예요. 이른바 유돈노 트리오 모두 등록 일수가 부족해서 재자격 얻지는 못하고 작년 시즌 종료 후 FA가 될 수 있었던 정훈도 은퇴를 선언해서 유일한 내부 FA가 되었는데요. 다만 원체 수비 능력이 좀 처참하고 현재 트레이드되어 온 전민재나 유망주인 이호준, 한태양한테까지 입지가 밀린 상황이라 이걸 신청을 해도 미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나마 얼마 전 도박 사건으로 고승민, 나승엽 등 내야 자원이 빠져서
백업 자리에 약간의 기회가 갈 수는 있겠는데 24년도만큼의 타격 성적이랑 발전된 수비를 보여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매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롯데가 그나마 뭐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지금 롯데 상황은 뭐 그나마 유도너 FA 계약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셀러리캡 여유가 조금 생긴다면 외부 FA를 노리기 적당한 때가 오겠지만 워낙 대인 게 좀 크고 모기업 사정 때문에 현재 시점 롯데가 적극적으로 FA 시장에 참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박승욱 선수가 그래도 지금 이제 롯데에서 자리가 없다는 게 좀 약간 박승욱 선수한테는 좀 미안한 말인데 좀 개인적으로 좀 롯데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좀 느껴지는 말이네요. 이게 네. 그래도 그 전민재라던가 아니면 이호준, 한태양 선수도 지금 꾸준히 이제 유격수 네.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롯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네. 박승욱 선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갈 자리가 하나 더 없어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냉정하게 박승욱 선수를 이제 유격수로 분류를 해야 되냐도 조금 의문부호가 좀 붙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FA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계약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영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고승민, 나승엽이 경기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잘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들은 두산 베어스 선수들입니다. 그 첫 번째 선수로 정수빈부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두산 팬이신 정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수빈 선수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올 시즌 그러니까 26시즌을 앞두고 이제 박혜민 선수가 4년 65억 원에 재계약을 했잖아요, LG랑. 그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맺었던 계약인 4년 60억 원 계약보다 나이는 4년 늘었는데 액수는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건 이제 박혜민 선수가 FA 직전 시즌에 너무 잘했고 그쵸. 평년 대비 잘했고 뭐 LG에서는 박혜민 선수를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죠. 없고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FA 시세도 많이 올랐고 뭐 이런 걸 다 감안을 한 이제 계약이겠지만 사실 정수빈 선수랑 박혜민 선수의 커리어를 쭉 놓고 보면 성적이나 스타일이 비슷해요. 네, 도루 그리고 이제 타격에서의 기복 측면에서 이제 박혜민 선수가 우위에 있는 편이긴 한데 전반적인 비율 스탯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박혜민 선수랑 정수빈 선수랑 큰 차이가 나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박혜민 선수 계약을 기준으로 이제 정수빈 선수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매기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수빈 선수는 박혜민 선수가 올 시즌에 계약했던 것보다 한 살 더 많은 이제 한국 나이로 37세를 맞이하는 시즌에 이제 FA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연봉 규모상 B등급을 받겠죠. 아무래도 B등급을 그죠.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두산 입장에서는 잡아야 할 거예요. 이게 지금도 외야 한 자리 없어가지고 지금 6명씩 돌려 쓰고 있는데 정수빈 나가면 이제 중견수 좌익수 합쳐가지고 이제 8명씩 돌려 써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해도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리그 내에 중견수 시장을 봐도 이만한 선수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죠. 뭐 팀의 상징성도 그렇고 여러모로 고려를 해보면 그냥 금액 상관없이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건 팬 입장이고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한 4년에 50억 원대 정도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뭐 저는 두산 팬은 아니지만 두산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잡아야 할 것 같은 자원이라고 보는 게 이게 정수빈 선수까지 나가게 되면 두산의 이제 프랜차이즈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아예 없죠. 뭐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도 NC에 잠깐 갔다 왔으니까. 지금 김재환도 떠나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번 FA 시즌에는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상위 정수빈 선수보다 좀 상위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지훈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막 메이저리그 FA 시장 같은 경우는 거물급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아래 선수가 계약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약간 이번 정수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FA 시장 개막하고 두산과 빠르게 계약하면 서로한테 윈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이게 사실 돈의 문제가 좀 차치하더라도 김재환마저도 떠났고 두산에 이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기여한 선수들 중 이제 남은 유일한 현역 선수잖아요. 그래서 좀 상징성 면에서도 좀 꼭 잡아야 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4+2년에 계약이 돼 있어서 옵트아웃을 발동한다는 가정하에 무려 3번째 FA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양의지 선수입니다. 이제
40세 시즌을 앞두고 이제 맞이하는 FA가 될 거예요. 만약에 옵트아웃을 한다면. 네. 그럼 이제 자동으로 C등급을 받을 거고 보상 선수는 없습니다. 근데 26시즌 연봉이 42억이래요. 이야. 그러니까 연봉을 이걸 뒤에다가 다 몰아넣었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보상금이 150%인데 보상금으로 60억 넘게 나가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그죠. 못 데려가죠. 그냥 2년 예를 들어 어딘가에서 지금 이제 플러스 2년 옵션이 2년 42억 원의 이제 옵션인데 다른 팀에서 이제 예를 들어 한 3년 50억 원의 뭐 더 좋은 계약을 불렀다. 그러면 양의지 선수한테 사실상 3년 110억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어떤 선수한테도 이런 금액은 안 돼요. 3년 110억은 누굴 데려오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올 정도로 큰 액수라서 타 팀이 건드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금액인 거고 그리고 저 2년 42억이라는 옵션도 저 나이 때 선수한테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양이지니까 FA 나온다 만다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데 제 예상은 아마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타 팀이 접근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연봉을 12개월에 나눠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막 8개월, 9개월 이렇게 나눠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에 거의 5억씩을 받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1억씩 받는다는 소리인데 뭐 이런 금액만 생각해봐도 남겠죠. 이게 100억을 주고 양의지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쓰는 거는 너무 부담이 크고 양의지 선수 입장에서도 두산에 남아서 성대하게 이제 뭐 은퇴하는 게 개인 그 선수 본인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첫 FA 자격을 취득하게 된 박치국 선수입니다. 26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박치국 선수의 연봉은 일단 팀 내 최대로 쳐도 4등이에요. 그러니까 FA 선수, BFA 단연 계약 뭐 두산은 없지만 다 제외를 하면 곽빈, 강승호, 김태견보다 연봉이 낮아요. 2억 원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B등급이 조금 유력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꽤나 많은 팀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불펜 자원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8년생이면 아직은 뭐 꺾일 라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근데 이제 금액이 문제겠죠. 아무래도 불펜 전문 불펜 요원이다 보니까 이 선수한테 금액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일 텐데 그래도 박지국 선수 고점이면은 한 4년 기준 40억 원대에 만약에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 어느 정도 잘 잡았네. 조금 비싸긴 한데 요즘 시세 생각하면 잘 잡았네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앞자리가 5로 바뀌면 저는 일단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이영하 선수가 이번에 4년 52억의 계약을 맺었을 때도 뭐 비싸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두산이 이영하를 전문 불펜 요원으로 봤으면 이 금액을 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네, 지금 스프링 캠프 기간에도 계속 선발 로테이션 합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감안을 하면 그냥 전문 불펜 투수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 뭐 정말 A급 클로저 이 정도 아니면은 줄 수 있는 금액이 좀 한정적이지 않나. 네, 그걸 감안을 해도 타 팀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직도 젊은 자원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작년 33세 시즌으로 드디어 기아 팬분들이 바라던 타격에 눈을 뜬 김호령부터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확실히 김호령 선수가 수비 원툴이라는 아쉬움을 좀 날려준 25년도 시즌을 보냈어요. 아마 롯데전 만홈런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올해도 타격에서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이면 최지훈의 차선책급으로 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외야 자원이 좀 부족한 팀에서 꽤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긴 하지만 중견수가 필요한 팀에서 확실한 스탑갭 느낌으로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수비라는 특장점이 있는 선수라서 올해도 우루크가 좀 100 언저리에서 논다면 꽤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지훈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최지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중견수 최대어인 최지훈의 행선지에 따라 좀 팀이 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 최지훈의 BFA 계약이 스토브리그에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기아도 일단
로컬보이 최지훈의 조금 총알을 장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어령 선수가 어지간하면 B등급 이상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26 시즌 연봉이 어쨌거나 2억 5천, 6천 이 정도 되니까. 근데 B등급 이상을 받는 선수인데 35세 시즌을 앞두고 있는 중견수 자원한테 과연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김어령 선수의 성적을 좀 뜯어보면 공격에서 이 선수 잘 치네 라고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시즌이 결국에는 25 시즌 딱 한 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김어령 선수가 딱 반짝하고 떴을 때도 공격에서 이 선수 공격이 정말 좋다 이런 느낌에 비해서는 아니었거든요. 네. WRC 플러스가 100을 넘은 게 25 시즌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한 일회성 플루크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좀 뭔가 깨우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일회성일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25 시즌에 좀 바비비 좀 지나치게 튀었더라고요. 이게 바비비 .378인데 이게 에레디아랑 수치가 똑같아요. 근데 에레디아는 타율이 3할 3푼에 바비비 3할 7푼 8리 이 정도 나오는 건데 김어령 선수는 타율이랑 바비 차이가 거의 1할 가까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를 감안을 해보면 확실히 25 시즌은 운이 좀 따랐어요. 그럼 이제 26 시즌에 운이 좀 안 따랐을 때 김어령 선수의 모습이 어디까지 방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약 규모가 조금 달라질 것 같다. 네. 다만 김어령 선수를 주전 중견수로 생각하고 영입을 하면 네, 저는 일단 좋은 시선은 못 보내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KT 위즈인데요. 이 선수도 팬들의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작년에 좀 기량이 만개한 선수죠. 한승혁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전에 그 2026년 스토브리그 예측했던 팟캐스트 녹음에 참여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건데 KT 입장에서는 한승혁 선수를 한 해 잘 써먹고 그 연봉을 좀 올려서 B등급 정도로 만들고 FA로 타팀 이적을 할 때 괜찮은 보상 선수를 데리고 오는 식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개인 커리어 하이를 달성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지만 좀 워낙 등판 횟수가 많았어서 작년처럼 잘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선수도 올 시즌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다는 게 좀 항상 불펜 투수들한테는 불안 요소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작년에 이제 하나의 상승세의 주역 중에 하나였고 특히나 그동안 항상 10년 넘게 따라다녔던 그 제거 문제가 작년에는 좀 개선이 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9이닝당 볼넷이 커리어 통산 처음으로 3점대에 진입을 할 정도로 3.23이었으니까 이게 유일한 3점대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제구가 좀 개선된 모습을 확실히 보였고 다만 여기도 FIP가 좀 높게 찍히긴 했어요. 여기도 한승혁 선수도 평년 대비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성적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후반기 그러니까 6월 즈음부터 보여줬던 한승혁 선수가 살짝 흔들리던 모습이 진짠지 아니면 그 시즌 초의 모습이 진짠지는 이제 26 시즌을 까봐야 알겠지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KT 입장에서는 뭐 실패해도 그만인 계약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크게 KT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없다고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이게 뭐 한승혁 선수가 지금 FA로 풀리는 거 자체가 약간 한승혁 선수가 보상 선수로 이번에 지명이 돼서 이적을 하게 됐는데 그것가 그렇죠.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저는 KT가 이번 FA 시장에서도 좀 돈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 이 27년 그러니까 26년 시즌 마치고 FA가 되는 선수 같은 경우가 KT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명단을 한번 쭉 보면 김민혁 선수, 배정대 선수, 그다음에 김상수 선수, 오윤석 선수, 그다음에 김민수 선수, 문상철 선수. 거기가 이제 한승혁 선수까지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지금 내야수랑 외야수에서 거의 두세 명씩이 한 번에 FA로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막 여기서 KT가 정말 놓치면 아까워할 것 같은 선수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뭐 한 1, 2년 전만 했어도 배정대 선수는 무조건 KT가 안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뭐 최원준 선수 영입을 하기도 했고 배정대 선수가 계속 지금 우아향하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승혁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자기가 아무리 올해 좋은 활약을 펼쳐도 저는 제가 한승혁 선수면 KT에서 나를 우선적으로 막 계약 대상으로 생각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은 사실 굳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좋은 활약을 펼쳐서 좋은 대우 받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한승혁 선수에 집중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작년에 일단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죠. 좀 걱정이 되고, 또 안 그래도 이강철 감독님께서 불펜 투수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타 팀에서는 리스크가 꽤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투수는 워크로드, 저는 항상 야자수 방송할 때도 뭐 메이저리그든 KBO든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저는 워크로드가 많이 쌓여있는 투수를 좀 불안하다고 보거든요. 뭐 25년에 좋은 성적 거둔 이유는 포심이 많이 반등했다고 보고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평균 구속이 거의 1kg 이상 올랐고 뭐 구종 밸류도 잘 나왔고, 이게 늦게 터진 선수라 좀 FA가 늦어져서 올 시즌 건강한 게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NC 다이노스인데요. NC에서 소개해드릴 선수는 NC 다이노스의 창단 멤버 권희동 선수입니다. 권희동 선수는 확실히 베테랑 5투 플레이어로서의 가치가 있는 선수죠. 근데 지금 나이가 90년생인데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타 팀에서의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일단 박민우와 함께 현재 유의한 NC 창단 멤버라는 상징성은 있기 때문에 NC 쪽에서 적절히 예우해주면서 잔류하는 방향이 제일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있죠. 네. 90년생. 네. FA가 되는 시즌은 37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7세를 앞두고 이제 FA가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수요는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막 빅계약은 못 하겠지만, 네. 이게 최근 3년 WRC 플러스 120 이상, 무조건 120을 넘었고, 25시즌 타율이 2할 4푼 6리인데 OPS가 .756이 찍혀요. 그러니까 권희동 선수의 최고 강점은 결국에는 눈이잖아요. 그죠. 선구안. 그렇죠. 항상 타율과 출루율의 차이가 1할 이상씩 나주는 그런 이제 눈이 좋은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수는 사실 우리가 에이징 커브의 영향을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덜 받는 경향이 있어요. 맞죠. 네, 저점 방어가 되는 타자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요즘 현대 야구가 이런 타자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전형적인 OPS형 히터니까. 그래서 그냥 당장 코너웨어가 급한 팀이라면 그냥 어디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 뭐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데 코너웨어에 뭐 마땅한 사람이 없다. 아니면 뭐 1, 2년 진짜 이런 선수가 딱 1, 2년 스탑갭으로 가장 그렇죠. 좋은 선수라고 네.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고 저점 방어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네. 그래서 분명히 찾는 팀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NC 입장에서도 뭐 창단 멤버라는 어쨌거나 상징성도 있을 거고, 당장에 지금 외야 쪽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타급 느낌으로 이제 남은 선수 생활까지 마무리를 권희동 선수가 해주면 팀 플랜 입장에서도 좀 괜찮은 잔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권희동 선수가 골라갈 수 있는 FA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이게 이제 와서 보면은 첫 FA 때 그냥 헐값에 막 1년 2억 5천만 원인가 맞아요, 계약해서 맞아요. NC에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하는데, 막 코로나 때 막 이런 야구 외적인 문제도 조금 있었었고, 그래서 그 후 계속 1년씩 이제 단년으로 계약하다가 이제 다시 ABA 시즌을 맞이하는데, 영환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NC에서 적당한 금액으로 남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전히 좋은 코너 외야수죠. 그리고 약간 우려되는 점은 저는 25시즌이 그래도 작년 시즌이 가장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26년에도 개인적으로 25년 같은 성적을 거두기라고는 조금 그럴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NC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죠. 아무래도 창단 멤버다 보니까 그런 상징성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NC에서 먼저 컨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SSG 랜더스인데요. 이번 FA에서 핫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지훈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일단 2027년 스토브 리그에서 제일 인기가 많을 야수로 확정이 됐고요. 네. 일단 대졸 선수인데도 20대 후반에 FA 자격 얻은 것부터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 같아요. 사실상 구단 차기 프랜차이즈 스타로 확정된 만큼 SSG에서 웬만해서는 잔류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은데, 외야 사정이 좋지 않은 몇몇 팀이 분명 노릴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기아나 한화.
특히 요 근래 한화가 보여준 큰손 행보를 생각하면 이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허스트님이 랜더스 팬이시니까 할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 뒤에 하기로 하고 뒤에서 잘 말씀해 주실 거고. 네. 네. 뭐 큰 설명이 필요 있을까요? 그냥 중견수가 필요한 팀이면 무조건 영입전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선수. 딱히 중견수가 아니라도 외야가 급하면 무조건 영입전에 뛰어들어야 하는 선수. 일단 BFA 단연 계약이 도입된 이후로 이 나이대에 중견수 자원을 FA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최지훈 선수 놓치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해요. 일단 젊으니까 6년 계약을 한다고 해도 프라임 한 3, 4년 뭐 길게 잡으면 5년까지도 그냥 거뜬히 뛰어줄 수 있는 선수고. 그죠. 그냥 당장 이 선수 어디 집어넣으면 좋을까 했을 때 그냥 예지간하면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냥 뭐 LG 정도 빼면 LG는 지금 뭐 최지훈 선수 안 들어가도 되니까 뺀다고 치면 LG 빼면 다 집어넣어도 돼요. 최지훈 선수는. 네, 그래서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좋은 선수고. 다만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시장에서 최지훈 선수를 평가하는 금액이랑 선수 본인이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랑의 이견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어쨌거나 한 번 고점을 찍고 3년간 타격 페이스가 아쉬웠던 건 맞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분명히 고점을 찍었던 이제 22년도 이후에 3년간의 타격 성적이 살짝 아쉬웠어요. 저는 그럼에도 중견수가 저 정도 해준다면 무조건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금액 간극이 조금은 있을 것 같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 4년 80억 깔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선수 앞으로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FA에서. 이게 이제 사실 랜더스 팬 입장에서는 스프링 캠프 시작 전에 당연히 BFA 단연 계약을 원했고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사를 보니까 보장 총액하고 구조 모두에서 좀 간극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직 시즌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시즌 중에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조금 불안한 게 연봉 협상에서 3억 7천의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사실 구단에서 A등급 자원이 되도록 알아서 조정을 했겠지만 이게 좀 하나 노시환이나 삼성 원태인처럼 이제 2027년 FA를 앞둔 선수들이 단연 계약으로 이제 묶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노시환 선수는 계약을 했지만 10억 이상의 대우를 받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어떤 정도의 좀 안전장치로 근데 랜더스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일단 3억 7천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네 이게 뭔가 좀 불안하다면 불안한 징조. 근데 저도 요즘 시대에 4년 80억 깔고 간다는 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근데 그 이상 좀 한 10억 차이 나는 거 이상은 사실 어느 팀이라 조금 오버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리 좀 수비와 주루의 강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현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점 한 시즌을 제외하면 우루급 평균이 90입니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이게 찾아보면 정수빈 선수 최근 3년보다 안 좋아요. 정수빈 선수는 생각보다 100 언저리에서 노는 선수거든요. 성구안이 안 좋아서 저점 방어도 사실 잘 안 되는 선수고 이게 성적을 보면은 삼성 라이온즈 시절에 이제 박혜민 선수가 시장에 나왔다와 비슷한데 여러분은 얼마에 사가실 것 같나요? 그때 이제 4년 60억이었으니까 보장 총액하고 이제 구조 모드에서 좀 간극이 컸다는 건 랜더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4년 80억 정도 아니면 계약 기간을 좀 늘려서 4+2 정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확실한 6년 이상의 보정 기간에 연평균 20억 이상 규모를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 정도 차이가 나려면. 사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좀 안티 최지훈의 면모를 좀 보였지만 진짜 개인적인 제 소견으로는 오늘의 최지훈이 가장 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최지훈은 운동 능력으로 먹고 사는 선수인데 6년 이상 계약은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박혜민 선수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고 올 시즌 그리고 저는 최지훈의 타격 성적은 반등에 좀 성공할 것 같아요. 작년 이게 후반기부터 올해 스프링 캠프까지 지금 최지훈 선수를 6번, 7번에다가 박아두고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1번은 최지훈한테 정말 안 맞는 옷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성구안도 안 좋고 초구부터 되게 적극적으로 이게 자기가 카운트가 불리하든 안 불리하든 되게 적극적으로 타격에 임하는 선수인데 이게 인터뷰에서 밝히기로는 1번 타자는 확실히 좀 볼을 많이 봐야 한다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억지로 좀 볼을 많이 본 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을 듣고 그냥 자기가 못 치는데 그냥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커리어 하이였던 2022년도 앞에 추신수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레 좀 출루에 대한 부담감 덜고 이번에서 치다 보니까 기록한 성적이고, 작년 후반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최지훈 선수가 6번 타순으로 옮긴 뒤에 67타석에 나와서 타율 4할 9푼 7리에 옵스 1.292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사실 표본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최지훈한테 좀 어울리는 타선을 준다면 근 3년간의 최지훈보다는 훨씬 잘할 선수인 걸 알기에 사실 좀 시즌 끝나기 전에라도 좀 묶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3억 7천이면 조금 아쉽긴 하네. 근데 그 최지훈 선수한테 10억을 주긴 조금 그것도 아니, 그러네요. 왜냐면 그것도 애매하긴 노시환 원태인보다는 이제 한 티어 내지는 반 티어 아래의 유형이니까 그래도 한 5억 맞춰주지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 근데 이게 SSG라는 팀이 결국에 문학을 쓰고 있으니까 WH 플러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기록하는 게 아니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최지훈 선수가 WH 플러스가 이제 100에서 그때 한창 고점 찍었을 때 막 120 넘게 찍히고 맞아요. 딱 그 뒤로는 120. 이제 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그거 말고 비율 스탯으로만 보면 매년 OPS 0.700 해줄 수 있는 센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만한 자원은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SSG 경기를 가끔씩 보면서 항상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저런 타자를 자꾸 6번, 7번에 갖다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냥 2번, 3번에 넣으면 안 되나라고 이제 속으로 계속 답답했었는데, 근데 6번 치면서 저렇게 성적 낼 거면 그냥 6번에 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SSG 입장에서도 잡아야 할 것 같기는 해요. 무조건. 지금 이 팀 최지훈 마저 없으면 대체 자원 없습니다. 젊은 야수 자원이 사실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한다. 그냥 뭐 계약 기간을 늘려서 막 6년 100억이 됐든 아니면 그냥 진짜 한 8년 이렇게 하든 해서라도 어떻게든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즌 끝나고 이제 진짜 FA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가격이 훨씬 뛸 선수이기 때문에라도 확실히 좀 시즌 전에 잡았으면 하는 그런 팬으로서의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본 선수들은 한국의 이제 BFA 단연 계약의 문을 연 선수들이죠. 한유섬, 문승원, 박종훈 선수입니다. 일단 먼저 한유섬 선수부터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타팀 팬 입장에서 봤을 때 여전히 코너 외야 한 자리는 소화할 수 있고 좀 전성기 때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 일발 장타력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잔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나이를 고려하면 대략 2년 정도의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진짜 이 한유섬 선수 하면은 좌타로 이제 막 40홈런 치고 막 30홈런은 막 평균적으로 하고 그런 선수였는데 이제 확실히 나이가 나이인지라 장타력도 확실히 작년 시즌에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어요. 풀타임 시즌에 문학을 쓰는 타자가 홈런 19개면 아쉬운 수치인데도 그렇다고 또 2루타 개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장타 측면에서 좀 확실히 이점이 많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그래도 좀 대졸 출신으로 2012년부터 이제 우승 반지 2개를 안겨준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계약하고 청라동 찍먹하고 은퇴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팬으로서. 이게 C등급이잖아요. 그 35세 이후에 FA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C등급으로 이제 등급이 매겨지고 C등급이다 보니까 다른 팀도 긁어볼 여지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윤호 선수가 뭐 장타는 그래 뭐 나이가 떨어지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눈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시즌부터 그러니까 22시즌에 고점을 찍고 23시즌부터 타율 출루율의 차이가 이제 1할이 안 되더니 그 뒤로는 이제 매 시즌 갈 때마다 이제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지표 보면 뭐 컨택에 특별히 이슈가 있다거나 뭐 헛스윙률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순수히 볼넷을 못 얻어 나가고 있을 뿐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선수가 이제 뭐 동체 시력이 됐든 뭐 개인 존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학이 홈인데도 단순히 그냥 홈런 개수가 저 정도밖에 안 찍힌다는 거는 한윤선 선수한테도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죠. 네, 그래서 과연 타팀이 데려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데려갈까 살짝 가늠이 안 가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잔류해서 그냥 끝마무리까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저도. 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문승원 선수인데요. 문승원은 이제 사실 좀 선발 로테이션을 돌기에는 아쉬운 선수라는 게 딱 이제 작년 시즌에 입증이 됐고 올 시즌 아마 불펜에서 활약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140 후반대의 공하고 완성도 있는 변화가 좀 많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도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연봉이 14억입니다. 아무리 좀 C등급 선수라고 해도 보상금 21억을 주고 영입할 팀이 과연 있을까요? 뭐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SSG에 남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사실 또 올 시즌 활약에 따라서 한 그래도 2 플러스 1년 정도 계약 주고 영입할 수 있는 팀이 나올 수 있으려고 저는 보긴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이게 SSG가 이 단연 계약을 맺었을 때는 약간 안전장치 겸 해가지고 이렇게 연봉을 걸어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안정장치가 다른 방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이적은 힘들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단순 그냥 전문 불펜 요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전문 불펜 요원한테 예를 들어 누군가 어떤 팀이 이제 3년 예를 들어 15억 정도의 계약을 내밀었다. 그럼 보상금 포함하면 3년 40억 정도를 줘야 되는 금액인데 그렇죠. 부담스럽죠. 솔직히 예, 문성원 선수가 나이가 적은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어지간하면 SSG에 남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문성원 선수도. 근데 문성원 선수는 그래도 불펜으로 완전히 돌아선 이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막 예전처럼 막 엄청 A급에 가까운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펜으로서 자기 역할은 확실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이제 뒤에 나올 다른 한 명의 선수까지 포함해서 이제 SSG 그 단연 계약 3인방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미래가 좀 밝아 보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이제 그 3인 중에 마지막 한 명, 박정은 선수입니다. 이게 LG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때 대표적인 LG 천적, 쉽게 말해서 쥐잡이라고 하죠. 그 중 하나였는데 박정은 선수가 이게 본인이 이제 살아남으려고 이것저것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타팀 팬이긴 한데 좀 안타까운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충분히 부활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본인이 좀 투구 메커니즘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뭐 그동안 없었던 투구 폼이고 이게 막 주변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 본인이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데 좀 언더핸드 특유의 그 언더핸드 투구 폼 말고도 막 3쿼터로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단연 계약 마지막 시즌인 만큼 그냥 개인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보면서 참 안타까운 선수예요. 고점 찍었을 때의 임팩트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어서 저렇게까지 부진할 선수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대현 선수가 커리어 아쉽게 마감한 것도 생각나서 더 아쉽기도 하고요. 이런 거 보면 로우 언더핸드 투수들이 특히 부상이 없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3쿼터 폼까지 시도한다는 거 보면 어떻게든 반등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올해는 눈에 띄게 잘하진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시즌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 선수도 랜더스 팬으로서 너무 미운 선수 중 한 명인데 그 너무 미운 게 좀 부정적으로 미운 게 아니라 조금 애증. 이 선수가 사실 워크의식하고 팬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팬들이 좀 성적이 안 나와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선수긴 합니다. 이게 뭐 매년 스프링 캠프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훈련 성실성은 물론이고 비시즌에 또 야구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14kg를 감량한 적도 있고 심지어 그 유니크한 언더핸드 폼을 버리고 3쿼터 폼으로 현재 전향 준비 중인 선수라 이렇게 야구에 진심인 선수인데 사실 그래도 올 시즌까지 해보고 안 되면은 조금이라도 박수 쳐줄 때 떠나는 게 선수로서나 이제 팬이 볼 때 박정훈 선수로서나 좀 그런 그림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팀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먼저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 원태인 선수부터 만나봐야겠죠? 최대어라는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삼성의 홈구장 라팍을 쓰는 투수들 특성상 피홈런이 많아요. 이거는 라팍으로 옮긴 이래로 매년 그랬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원태인도 최근 3년 그러니까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들에 한해서 최근 3년 9이닝 난 피홈런 순위 작년에 1위였고요. 23시즌도 1위였고 24시즌에도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항상 거의 1위 넘어가요. 25시즌에는 1위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성적이 이 정도 찍힌다? 그럼 원태인 선수 잠실이라도 가면 도대체 무슨 성적을 낼지 이제 감도 안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삼성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선수 중에
하나 아니죠. 그냥 무조건 잡아야 되는 선수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내년 시즌이나 앞으로 한 몇 년은 그냥 가을 야구 안 가고 리빌딩하면서 팀을 재정비할 거야라는 팀 제외하면 다 달려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뭐 키움 히어로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한다 치고 9팀이 다 달려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선수란 말이에요. 그럼 금액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가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건데 최근에 이제 선발 투수가 단연 계약을 맺은 게 고영표 선수가 33세 시즌을 앞두고 5년 107억의 단연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당시보다 원태인 선수는 6년 젊은 나이에 이제 FA 시즌을 맞을 거고 구창모 선수가 26세 시즌을 앞두고 이제 군대를 어쨌거나 갔다 오게 됐으니까 7년 132억의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태인 선수한테 7년 132억 아깝냐? 안 아깝거든요, 사실. 전혀 안 아깝죠. 그럼 이렇게 되면 8년 150억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근데 그렇게 줘도 아깝냐라는 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원태인 선수는. 왜냐하면 나이가 젊어서 8년을 써도 35세예요. 네, 그러면 프라임 타임을 다 누릴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8년을 계약을 해도. 그럼 도대체 계약 기간이랑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감도 안 잡히는 선수가 FA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뒤에 또 한 명 더 얘기하겠지만 삼성 팬분들이나 라이온즈 관계자분들이나 머리 아파하는 소리가 이제 여기까지 들리게 만드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데뷔 시즌이 2019년부터 계산해도 투수 부분에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승리 기여도 총합이 1등인 선수예요. 그냥 00년생이 맞이하는 FA인 만큼 노시환 이상의 계약 규모가 나와도 이상하지도 않고 정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요즘 시세에 이런 선수를 얼마 주고 잡아야 하는지 사실 감도 안 오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어깨 쪽 지금 WBC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깨 쪽 부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WBC는 건너뛰었죠. 이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사실 FA를 앞둔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던 시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한승혁 선수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했던 건데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워크로드가 너무 쌓였습니다. 7시즌 동안 던진 이닝이 1052이닝이에요. 그러니까 연평균 150이닝은 던졌다는 소리인데 이 어깨 통증이라는 것도 사실 이런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간에 노시안이 이제 빠져나간 2027년 FA에서 명시상부 최대여가 맞죠. 뭐 저는 비슷한 금액이면 삼성에 남지 않을까 싶은데 뭐 원태인 선수 계속 그쪽 경북고 출신이기도 하고 이게 또 문제는 이따가 바로 뒤에 얘기하겠지만 또 구자욱 선수가 같이 풀린 게 삼성 입장에서는 참 문제죠. 이게 둘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둘 다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려면 둘 중 하나는 WBC 끝나고 시즌 전에 묶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10년 300억 이렇게 줘도 안 이상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10년 그쵸, 300억이어도 와 원태인 좋겠다라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토종 선발들 중에서도 거의 탑급 자원이니까 그런 선수가 이 젊은 나이에 FA 시장에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확실히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또 한 명의 삼성의 프랜차이즈 스타죠. 구자욱 선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지죠. 동시에 FA가 터져가지고 자 34세 시즌에 이제 FA를 맞이를 하는데 나이가 좀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구자욱 선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에이징 커브가 막 급격하게 꺾일 만한 유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막 눈이 나쁘거나 뭐 운동 능력으로 모든 걸 커버하거나 뭐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니까. 그죠. 오히려 이 단연 계약을 맺은 이후에 첫 해 제외한 나머지 3년간은 뭐 그 전보다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면 여기는 또 얼마를 줘야 되냐가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건데 김현수 선수가 비슷한 나이 때 LG와 이제 계약을 해서 4+2년 115. 그럼 플러스 2년 제외한다 치면 4년 총액 90억이었거든요. 네. 이제 올해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플러스 2년 옵션을 못 채워서 이제 KT로 이적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FA로 나와서. 네. 그럼 그거 제외하면 4년 9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구자욱 선수한테 4년 90억이 아깝냐? 이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쵸. 원태인과 구자욱을 만약에 둘 다 잡는다? 둘이 합쳐서 약 500억 쓸 각오하고 달려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근데 삼성 지금
야수진들의 대부분이 젊은 야수들이잖아요. 그쵸. 이재현, 김영웅, 네. 김지찬, 김성윤. 네, 그러면 이제 이들 잡으면 이제 그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하나 둘로 친다고 봐야 되는데 점점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네, 네. 그만큼 그냥 좋은 선수죠. 뭐 구자욱 선수야 뭐 저희가 뭐 성적 얘기를 할 건 없으니까 사실 이런 선수들은. 네. 그죠. 사실 뭐 성적으로 말해도 3년 연속 골든글러브 탄 선수고, 네, 그래서 정말 그냥 기량 하락의 기미가 그냥 하나도 안 보이는 선수 같아요. 그냥 어느 팀이든 1루든 뭐 외야든 다 그냥 어딜 가도 차지할 수 있는 선수라서, 그래서 그냥 풀타임 지명 타자로 세운다라고 가정을 해도 가치가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수비가 되잖아요. 막 그쵸. 마이너스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가치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죠. 사실 강백호 선수 이번 FA 됐을 때 수비 포지션 애매하다고 막 4년 100억 아깝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럼 구자욱 선수는 수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를 줘야 되냐 이거지. 아, 정말 감이 안 잡힙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보시기에는 원태인을 먼저 잡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구자욱을 먼저 잡을 것 같으세요? 뭐 본인이 삼성의 프런트다 하면은 저는 원래 이렇게 둘이 풀리면 저는 원래 야수주의긴 한데 근데 이게 구자욱 선수가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고 93년생이죠. 지금 삼성팀 특성상 야수보단 투수가 급하거든요. 네. 그러면 원태인. 우선순위는 무조건 음. 원태인이라고 봐요. 저는. 건희님은 혹시 저는 약간 원태인이 계속 해외 진출을 안 하고 한국에 남으면은 그냥 투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좀 갈아치울 수 있는 정도의 선수급이지 않을까. 만약에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누적 이닝이 너무 많이 쌓여서 부상이 좀 막 터져가지고 오랫동안 쉬는 게 아닌 이상 그 정도 MVP 레벨급의 선수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원태인 선수 먼저 잡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원태인 선수를 음. 먼저 잡을 것 같습니다. 영환님께서는 그러면 만약에 롯데에서 둘 중 하나를 데려온다. 그러면 누구가 더 탐나시나요? 뭔 소리예요? 둘 다 데려와야지.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왜 하나만 데려와? 뭐 둘 중 하나를 만약에 데려온다면 아, 그래도 저희 토종 선발이 아무래도 좀 확실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원태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야는 뭐 윤동희, 황성빈 좀 어거지로 키운다고 해도 없어요? 나균환, 박세용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네. 굳이? 근데 스탯이 0. 그러니까 원태인과 비교를 하긴 조금 그렇겠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대본에는 구자욱 원태인에게 한 250억은 투자해야 한다고 써놨는데 지금 뭐 500억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싶네요. 어쨌든 간에 두 선수 다 이제 문제는 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팀한테 원태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구자욱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팀한테 다 인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삼성은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저 하필이면 저 원태인, 구자욱이라는 팀의 투타 프랜차이즈 스타가 같은 해에 동시에 FA가 된 게 제가 봐도 참 신기하거든요. 사실상 27년도 스토브리그는 이 삼성 구단의 팬들의 민심 테스트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두 선수 워낙 삼성에 애정이 강하기도 하고 네임밸류로만 봤을 때 둘 다 시즌 전에 BFA 단연계약 추진해도 이상하지 않기는 해요. 네, 원태인은 본인이 해외 진출 의향을 밝힌 바 있으니까 해외 리그 도전 여부가 관건이 될 수는 있겠고 사실 진짜 둘 다 잡는다고 하면 앞서 말한 대로 뭐 최소 250억은 넘는 금액이 나올 수 있어서 리스크가 엄청날 것 같은데 참 여러모로 협상을 어떻게 하고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름 노시안 선수도 300억 넘는 규모의 계약인데 어찌됐든 뭐 하나 프런트도 어느 정도의 그 계약 규모를 잘 나눠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선택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사실 삼성 팬분들도 너무 자자하지 마시고 둘 다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면은 확실히 재밌는 스토브리그나 아니면 뭐 시즌 중에 비단연 FA 계약이 나오거나 하면 정말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트레이드로 삼성으로 팀을 옮긴 박세혁 선수입니다. 박세혁 선수는 현재 전체적인 기량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 이대로 가다간 FA는 고사하고 사실상 방출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갑자기 좀 구자욱 원태인 선수 얘기하다가 박세혁 선수 넘어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영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비 FA 시즌은 맞는데 냉정하게 저는 등록 일수를 채울 수 있을지조차 조금 의문이 들죠.
이게 삼성의 뭐 주전 포수는 강민우 선수지만 이외에도 막 김재성 선수라던가 이병헌 선수 등 대기하고 있는 포수가 꽤 있어서 박세혁 선수한테 얼마나 기회가 돌아갈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만나볼 팀은 한화 이글스인데요. 근 2년간 한화에서 핵심 불펜 역할을 담당한 박상원 선수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작년처럼 셋업맨 포지션에서 좋은 성적 유지하면 그래도 B등급 정도의 가치는 매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일 것 같아요. 특히 중간계 투진이 약한 팀에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선수일지도요. 그 2018년에 되게 잘하고 좀 고생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사회복무요원 전역하고 최근에 3년 모두 60이닝 넘게 던지면서 특히 24년, 25년은 정상급 셋업맨이었죠. 뭐 한 시즌이지만 마무리를 보기도 했었고 물론 좀 마무리에서는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어쨌든 그 한승혁 선수와 비슷하게 좀 워크로드가 좀 쌓인 불펜이고 그래서 좀 올 시즌이 걱정되기도 하죠. 하나가 안 그래도 작년에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하면서 저 이닝이 누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메이저리그든 KBO 리그든 그냥 불펜 투수들 뭐 마무리 투수는 조금 그런 거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셋업맨이나 중간 투수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1, 2년 사이에 널뛰게 하는 거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좀 개인적으로 만약에 박상원 선수가 B등급이 된다면 조금 매력이 떨어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 여기도 이제 작년에 직구 평균 구속도 거의 30대 초반의 나이에 좀 올랐고 올 시즌에 또 건강하게 잘 하면은 선수 본인 입장에서 좋은 계약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LG 트윈스인데요. 여기는 또 LG 팬이신 PD님께서 홍창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홍창기 선수가 드디어 예비 FA 시즌을 맞이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 전부터 홍창기 미리 묶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예비 FA 시즌까지 그런 계약은 나오지 않았네요. 뭐 작년에 이제 불의의 부상이 있었죠. 제가 그 경기 직관 가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정규 시즌 절반을 넘게 날린지라 연봉이 작년보다 좀 많이 깎였습니다. 뭐 그래도 연봉이 5억 2천만 원이고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홍창기 선수 유니폼 맞췄는데 저는 홍창기 선수 없는 LG는 좀 상상이 안 갑니다. 홍창기 선수가 다른 팀에서 1번 타자로 배트를 돌리면서 나오는 게 저는 그런 모습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뭐 팬으로서 당연히 잡아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기도 경쟁이 좀 세게 붙을 확률이 높죠. 이게 또 LG 입장에서도 박동원 선수랑 함께 또 풀리기 때문에 이게 또 홍창기 선수 같은 경우 연장 계약하고 싶다고 본인은 선수는 계속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2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시즌이 곧 시작하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뭐 현실적으로 FA로 풀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 보고 개인적으로는 기아나 롯데랑 핏이 좀 잘 맞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아까 그 구자욱 선수 얘기할 때도 나온 얘기지만 홍창기 구자욱 선수 정도 되는 외야수면 그냥 자리는 생기는 거죠. 데려오면 자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홍창기 선수가 대졸이기도 하고 바로 데뷔를 한 게 아니어서 현실적으로는 마지막 FA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한 4, 5년 정도의 계약으로 끊고 싶어 하겠지만 또 선수는 6년 이상을 충분히 원할 것 같아서 이거 계약 기간 맞추는 것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LG 입장에서는 현 최고 팀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국가대표 리드오프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올해도 스테디한 성적 보여주면 시즌 중에 BFA 단연 계약 체결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홍창기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데뷔가 늦었어요. 대졸에 1군 데뷔가 늦어가지고 그쵸. FA 첫 FA가 이제 34세 시즌을 앞두고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홍창기 같은 유형의 선수는 에이징 커브의 영향을 정말 늦게 받는 유형이기는 합니다. 워낙 눈이 좋은 선수고 컨택률 막 90% 넘어가 막 가깝게 가면서 이제 자기 존 확실한 그런 컨택형의 타자고 뭐 파워로 밀어붙이는 선수는 아니고 홍창기 선수가 수비를 잘하긴 하지만 막 운동 능력이 뛰어난 그쵸. 그런 유형의 선수는 절대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하는 야구를 잘하는 선수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은 그냥 냅두면 알아서 자기 할 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 계약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막 크게 걱정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만약에 뭐 포스트 시즌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뭐 우승을 노리는 팀들이 막 6년 100억 이렇게 질러서 영입을 했다. 뭐 납득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세긴 합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조금 세긴 해요. 대신 LG가 6년 100억 질러서 잡았다 하면 그래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LG가 어쨌거나 지금 20년대 들어오면서 뭐 항상 1티어 팀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우승 2번 하고 할 수 있었던 건
고출루율 기반의 이제 야수진들이거든요. 결국에 그죠. 오스틴, 문보경, 뭐 이제 뒤늦게 합류한 박동원 선수 정도 제외하면 팀에 소위 얘기하는 장타자라고 할 수 있는 계열은 없어요. 홍창기든 신민재든 다 비슷한 유형의 타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게 결국 홍창기란 말이에요. 출루율 막 뭐 4할 오픈 이렇게 찍어내는 선수가 1번에 나가니까 뒤에서 그냥 3번 중에 한 번만 쳐도 점수가 잘 나는 야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LG가 홍창기를 놓친다 그러면은 네, 공격 쪽에서 생각보다 많이 꺾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뒤에 나올 선수 생각하면 또 여기도 좀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네. 여기도. 네. 네, 이제 그래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이제는 명실상부 국가대표 포수 박동원 선수입니다. 어떻게든 LG가 잔류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죠. LG가 지금 다 좋은데 현재 유일한 약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포수 뎁스 문제예요. 지금 타선책으로 이주원 선수를 키우고 있다지만 좀 아직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고요. 박동원이 빠진다면 포수난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잔류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리그에 포수가 없어요. 뭐 오죽하면 박동원 선수가 국가대표로 나가고 그쵸. 원래 최재훈 선수였잖아요. 원래 네. 파트너가. 네.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리그에 김영준 선수 제외하면 그죠. 20대 포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20대 음. 주전 포수를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박동원이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 달려들 팀 꽤 있을 겁니다. 포수가 필요한 팀이면 무조건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서 직전 FA 금액이 이제 4년 65억이었는데 박동원 선수도 박혜민 선수랑 마찬가지로 이번 FA 금액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은 좀 들어요. 실력도 실력이고 뭐 포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LG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한 명 누굴 잡아야 되냐 하면 저는 일단 무조건 홍창기를 잡아야 된다 쪽이긴 하거든요. 네, 뭐 박동원 선수가 이제 뭐 나이도 좀 있을 거고 이주원 선수가 뭐 아직은 좀 아쉽긴 한데 젊으니까 어쨌거나 발전 키워야 가능성이 되잖아요. 네. 충분하죠. 그래서 둘 중에 굳이 누굴 잡아야 하면 저는 홍창기 쪽이기는 한데 이제 뭐 LG 팬분들 특히 이제 뭐 저희 PD님도 LG 팬이시지만 LG 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둘 중에 가치를 따지면 홍창기가 한 티어는 위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시장에 나온다면 생각보다 큰 매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팀의 그동안 방향을 보면은 저는 홍창기보다는 박동원을 잡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LG 구단은 뭔가 박동원 선수가 양의지 선수나 강민호 선수만큼 롱런하지는 개인적으로 좀 못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뭐 영화님께서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LG가 아직 박동원 선수 없이는 포수를 꾸려가 나갈 수 있을지조차 좀 의문이 많이 들어서 뭐 이 정도 공격력 가지고 있는 포수는 리그에 흔치 않고 이게 나이가 90년생이니까 내년 시즌이 이제 거의 옛날 한국 나이로 하면은 38세 시즌이 되거든요.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계약 기간이 또 상호 간의 차이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2+1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박동원 선수가 2+1을 솔직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더 선수는 최소 3년 이상을 보장받을 그렇죠. 거를 원할 것 같아서 이게 또 이거 준비하면서 또 홍창기를 잡는 게 좋을지 박동원을 잡는 게 좋을지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오던데 둘 다 잡는 거는 진짜 냉정하게 보면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네. 저도 둘 중 한 명을 잡아야 된다면 솔직히 저는 저도 정현님과 비슷하게 홍창기 선수를 잡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홍창기 선수가 더 좋은 선수거든요. 냉정하게 타자 쪽에서 보면은. 근데 박동원 선수가 또 그동안 특히 가을 야구에서 보여준 활약상도 너무 있고 그래서 LG 입장에서도 지금 머리가 아프겠죠. 또 박동원 선수가 지금 WBC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BFA 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좀 대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삼성에 이어서 LG도 잡아야 되는 선수들이 너무 이제 대여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LG는 좀 낫죠. 그래서 원태인 LG는 그나마 구자욱보다는 좀 나은데. 아니 이거는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좀
이게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라면 원태인 구자욱은 잡을 수는 있냐의 문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둘 다 못 잡으면 거의 지금 삼성 팬들이 가지고 있는 유니폼의 절반 가량은 못 쓰는 유니폼이 돼버릴 수도 있기 둘 때문에 중에 한 명만 못 잡아도 유니폼의 25%가 날아가요. 이제 없어질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3+1년의 FA 계약으로 이번에 이제 옵트아웃을 발동하면 두 번째 FA 계약 기회를 얻는 함덕주 선수입니다. 네, 함덕주 선수는 FA 계약 후 부상으로 날린 경기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그다지 주목받는 매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나마 작년 한국 시즌을 봤을 때 약간은 기대하게 만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LG 입장에서는 그냥 함덕주 FA는 포기하고 김현수의 KT 이적으로 셀캡 부담은 덜었으니까 그래도 홍창기와 박동원 잔류에 더 힘을 쓰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계약이 아니라 플러스 1년인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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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트아웃 할까요, 근데? 안 할 것 같은데.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저게 그 뭐 조건이 달려 있는 옵션이면 제가 보기엔 그냥 강제로 시장에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몇 경기 이상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옵션이라면 그냥 시장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선수 입장에서는 옵션을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저 4년 38억, 그러니까 최대 4년 38억 계약했을 때도 비싸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왜 함덕주한테 저런 계약을 큰 계약을 주지라고 했는데 결국 LG 입장에서도 만족을 못했죠. 이거는 냉정히 얘기하면 그냥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죠. 제대로 쓴 기간이 없으니까. 음. 네. 그럼 만약에 함덕주 선수가 시장에 나왔다.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까? 메리트가 좌완이라는 것 말고는 이제 딱히는 없거든요. 부상 이력도 좀 생겼고 특히 투수에게 치명적인 부위의 부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어깨라든가 팔꿈치라든가. 그러면 그냥 선수 입장에서는 FA 시장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옵션 플러스 1년 할 수 있다면 해야죠. 네. 그래서 뭔가 본인에게 올 시즌이 정말 중요할 시즌이 될 것 같아요. 23시즌까지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는 좀 터치해야 당연한 얘기지만 1년 후에 시장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이게 2년 동안 뭐 푹 쉬었으니까 올 시즌은 저는 좀 LG 팬 입장으로서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게 약간 23년 느낌이 나거든요. 21년, 22년도도 그냥 거의 없는 선수처럼 취급하다가 23년에 확 해가지고 솔직히 함덕 선수가 정말 23년도에는 기여한 바가 개인적으로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이게 작년 25년에 무려 직구 평균 공속이 139.5였습니다. 이게 좀 표본이 적긴 한데 이제 가장 좋았을 때는 23년도가 직구가 140.3이었거든요. 평균 구속이. 함덕 선수 경기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직구가 만약에 그날에 142가 나온다? 그러면 뭐 언터처블입니다. 그럼 칠 수가 없어요. 함덕 선수 직구 142 나오는 날에는. 근데 어쨌든 가장 그때와 근접을 했고 사실 2년 동안 이닝도 거의 던지지 않았던 것도 21년, 22년 동안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23년도처럼 해주고 선수가 자신감을 얻어서 저 옵트아웃 하겠습니다 하면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잘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직구가 살아야 체인지업이 사는 선수이기 때문에 직구 평균 구속만 한 140 정도만 나와줘도 기대해볼 만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련이 없죠. 아무리 LG가 불펜이 급해도 미련이 없죠. 함덕주한테 미련을 가질 건 아니잖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2027년 예비 FA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야자수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도 재밌는 야구 이야기를 주제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자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